안녕하세요. CKN입니다. F1은 최고의 속도,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고 수준의 광고 경쟁이 벌어지는 무대인데요. 레드불의 오라클, 페라리의 HP, 메르세데스의 페트로나스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팀과 손잡고 자신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인 스폰서십은 단순히 로고를 차량에 붙이는 것을 넘어 팀 운영의 핵심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협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와 페트로나스는 연료 및 윤활유 개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레드불과 오라클은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레이스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와 HP 역시 첨단 컴퓨팅 기술 기반으로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이처럼 F1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최첨단 기술과 글로벌 마케팅이 융합되는 거대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스폰서십 경쟁 속에서 시대를 초월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브랜드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보로는 F1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도 논란이 많은 스폰서로 기억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말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F1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팀을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수백만 달러가 필요한 이 스포츠에서 스폰서는 생존을 넘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바로 담배 회사들이었습니다. TV 광고가 점점 규제되던 시대, 담배 브랜드들은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와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F1은 그들에게 완벽한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1972년 말보로는 BRM과 함께 F1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말보로는 더욱 강력한 팀을 원했고 결국 1974년 맥라렌과 손을 잡습니다. 이 결정은 F1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빨간색과 흰색, 말보로의 상징적인 색상은 맥라렌 차량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이 조합은 수많은 승리와 챔피언십을 만들어냈습니다. 니키 라우다, 알랭 프로스트, 아일톤 세나 같은 전설적인 드라이버들이 바로 말보로 맥라렌을 통해 역사를 썼습니다. 말보로는 단순히 돈을 대는 후원자가 아니었는데요. 리버리 디자인부터 팀 운영 방식까지 브랜드 이미지에 맞춘 일관된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F1 팬들,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도 빨간색과 흰색의 그 차를 보면 자연스럽게 말보로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말보로는 F1에서 단순한 스폰서가 아닌 문화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윌리엄스의 로스만스, 베네통의 마일드 세븐 등 다른 담배 브랜드들도 F1에 발을 들였지만 말보로처럼 스포츠 그 자체와 동일시된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맥라렌과 말보로는 결별합니다. 그리고 말보로는 곧바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바로 페라리였습니다. 사실 말보로와 페라리의 인연은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1973년 이미 페라리 드라이버들의 헬멧과 슈트에 말보로 로고가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메인 스폰서십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됩니다. 1997년 말보로는 페라리의 타이틀 스폰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 페라리는 미하엘 슈마허와 함께 5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십이라는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그 배경에는 말보로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연간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며 팀 운영은 물론 마케팅 전략까지 깊숙이 관여했는데요. 심지어 필립 모리스 출신 인사가 경영진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페라리 차량은 순수한 빨간색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변화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 색을 말보로 레드라고 불렀습니다. 브랜드는 차량에 로고를 넣지 않고도 팬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밀했던 관계에도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2000년대 초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각국은 스포츠 이벤트에서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고 F1 역시 이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보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한 전략을 꺼내듭니다. 페라리 차량에는 공식 로고 대신 빨간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바코드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 바코드는 먼 거리나 고속주행 시 자연스럽게 말보로 로고를 연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실상 서브리미널 광고의 일종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담배를 직접 광고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무의식에는 강렬한 브랜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전략은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규제 당국의 주목을 피하면서도 말보로는 F1 팬들의 기억 속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유럽 공중보건위원회의 공식 조사 요청으로 상황은 급변합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페라리는 결국 바코드를
차량과 유니폼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후 말보로는 공식 타이틀 스폰서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새로운 이름으로 말보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션 위노우. 미션 위노우는 공식적으로는 혁신과 변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필립 모리스가 설립한 실체 없는 유령 브랜드였습니다. 이 브랜드를 통해 말보로는 다시 한번 페라리 차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해 브랜드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알리려는 시도였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2022년 F1 관리기구의 경고 이후 미션 위노우는 페라리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에 걸친 말보로와 F1의 공식적인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빨간색과 흰색의 그 차. 그러나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 기억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F1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하는 무대였지만 말보로만큼 스포츠 자체와 밀착해 성공한 사례는 드문데요. 담배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말보로의 흔적은 점차 사라졌지만 스포츠 마케팅과 브랜딩 전략에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50년에 걸친 이 관계는 F1이 단순한 레이스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